국민의힘 여당이 계속 이렇게 강고하게 대응 태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게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했습니까? 그쵸? 권영세로 했죠. 아 진짜 굉장하다. 네. 아니 지금 권영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네. 저는 권영세를 하면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 제목에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겁니까? 예, 기자님. 너무 긍정적으로 써줬더라고요.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 지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제목을 딴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늘 어떤 고리점을 저는 두고 싶냐면 기사를 제목만 보거나 권영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치 고관여층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은 뭐지? 지금 혼란해서 좀 뉴스를 찾아볼까? 권영세?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련하고 안정된 정치인이야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언론의 이야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야 권영세? 돌고 돌아서 권영세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제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괜찮은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저는 언론도 지금 현재 같이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네.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시절에 총괄본부장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을 했고 심지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초대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런 레코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친윤도 아니고 찐윤 아니겠습니까? 네. 찐윤일 분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 나쁜 정치인들한테 윤상현 같은 인간들한테 개돼지 취급 안 받으려면요. 이 인간의 지역구가 용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만들었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네. 박기영 구청장이라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 줘가지고 그 뒷수습을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정계 은퇴도 하지 않고 정치 전면에 다시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정치를 떠나서 반인륜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뿐 아니고 이미 앞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또 이제 권성동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 두 사람 자체가 윤석열 발악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어떤 보조많은 스텝을 할 것인가 안 봐도 누굴 위해 정치를 할 것인가가 앞에 그려지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저 잠시만 우리 권성동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지금 우리 권영세 한 개만 더 얘기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때 처음으로 박희영이 카톡 혹은 그리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권영세였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까먹고 있었어요. 네. NLL 그 통화 그 대화록 유출했던 근데 무혐의 받았던 자도 이자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까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막 정치 관심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전달해 주셨으면 해서 키워드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역할을 또 혁혁히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은 팀 김건희와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난 대선 때 이제 팀 김건희가 있잖아요. 김건희,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 여기 한 편이고 그다음에 윤핵관 팀들 권성동, 권영세, 윤한홍, 이철규, 장제환 요 편들 아닙니까? 그때 이제 승자들 팀이에요. 결국 요게 뭔가 하면은 명태균 리스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찐윤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대선까지 판을 짜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담합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영세는 이렇게 하다가 나는 서울시장 가고 싶어. 이거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오는 길에 또 이제 인도하는데 약간의 조력을 또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사람들도 윤석열은 곧 아웃된다. 우리끼리 살 길 찾자. 다만 그 과정에서 흩어지지 말자. 이런 이제 얕은 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조간 보니까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는 하는데 당장 이제 그 인식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러면 계엄 해제할 때 투표했냐 안 했냐 안 했더라고요, 기자님. 네. 근데 뭐 사과도 좋고요. 지금 플래카드 서울에는 보니까 뭐 민심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를 잔뜩 걸던데
됐고요. 그 내란 종식이 국정 안정의 시작이라는 점부터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대로 종식하자는 우리가 행위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서 입만 나불나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지금 얕은 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동의하는 게요. 박수영 그 부산의 의원 네.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선관위랑 막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막 이런 현수막 걸겠다고 시끌시끌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걸었더라고요. 그러고서 괄호쳐서 선관위가 인정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던데 야. 아주 얕은 꾀고 진짜 멍청이 같은 짓인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잖아요. 네. 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걸 보면 이재명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라고 한번 떠올립니다. 노출되면 그러면 네. 잔상이 남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안 됩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싶은지 몰라도 사람들의 그 머릿속의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멍청이가 지금 너무 공포심에 눈을 가려서 지금 뭐가 뭔지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인데 뭐 그렇게 해보십시오. 뭐 그럼 다 뭐 죽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나라 망치겠다는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도 문재인은 안 됩니다. 맞아요. 이재명은 네. 안 됩니다. 이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국가 운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꼽아놓고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또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네. 국정 목표, 국정 과제, 정책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식 수준도 안 되는 사람 갑자기 뭐 신기루처럼 갑자기 인기가 확 뜨는 사람 어디 데려와서 친윤들이 모여가지고 권성동, 권영세 둘이 중심이 돼서 후보 하나 만들게 또 우리 어디 하나 바지 사장 하나 데려올 거야. 이 생각을 하면 또 나라 망치겠다는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존재하는가 없잖아요. 이런 물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방법은 뭐냐? 탄핵을 막고 윤석열이 수사 안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권영세 위원장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직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만큼 괄호 열고 닫고 조기 대선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홍준표는 우리가 안 밀어준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네. 어디 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 하나 또 사올 거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속마음은 윤석열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탄핵 인용될 거다 결국은 알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이렇게 태연한 척하면서 후보를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또 정치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한 명 업어오는 거 이런 계획 짜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원장님이 민주당을 잘하니까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럼 한덕수를 민주당은 권한대행을 왜 기다려준 겁니까? 어떤 심산에서? 뭐 지났으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덕수를 날렸을 때 두 번째 이제 최상목이라는 인물인데 그렇죠. 네. 최상목이 한덕수보다 윤석열하고 훨씬 더 가까워요. 아 실제로. 네, 그리고 최상목이 경제수석으로 근무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좀 더 이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간과했던 것들이 최상목은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한덕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건물에 화재 책임자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있어요. 있죠. 예. 정부가 있는데 불이 났다. 정만 책임집니까? 부도 책임지죠. 부도 책임자입니다. 네. 자,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입니다. 몫이죠. 제청하는 것도 한덕수 몫입니다. 부서하는 것도 한덕수 몫입니다. 네. 그럼 한덕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더라도 공동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화재 책임자로서. 근데 최상목은 그렇지는 않거든. 근데 한덕수가 개인적 성향이라든가 윤석열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책임에 의해서 지금 협박당하거나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네. 그걸 우리가 살짝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많이 사고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됐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추진한다는 데에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안 거예요. 국무위원들보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을 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본인 자체가 있다면 잘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은 이래요. 탄핵을 하면 그 최상목한테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은 거야?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때만큼 저 정치적 효능감을 확실히 느끼게끔 해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한덕수를 계속 믿어주냐, 한 번에 다 탄핵시키자, 뭐 각종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의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진정하고 민주당 본인들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니 조금 침착하게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지났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한덕수한테 걸었던 게 헌법재판관은 안 걸었어요. 당연할 줄 김건희 특검법하고 네. 윤석열 맞아요. 내란특검을 네. 걸었잖아요. 그거는 헌재는 당연히 할 당연히 할 줄 거라고 알았던 생각을 거야. 했던 네. 거고 당연시 만들려는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김건희 특검법 뭐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있어. 이 정도까지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헌법재판관 문제는 굉장히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이야기도 꺼내니까 이건 절대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는 한덕수 탄핵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한덕수가 탄핵된과 동시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당할 겁니다. 그렇겠죠. 바로 소환당할 바로 겁니다. 소환당할 아마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후임 권한 대행이 되는 최상목에게 엄청난 경고음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준석 의원이 굉장히 빨리 대권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분명히 그분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기초자님 보기에는 왜 이렇게 빨리 선언했다고 보십니까? 이 이준석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는 맞는데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아요. 찻잔 안에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만 보고 이준석은 약간 젊은인가? 우리가 희망을 좀 걸어도 되나라고 네. 착각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요. 이준석이 하는 행태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그 누구보다도 노회한 정치인의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이제 늘 보면서 이번에는 저자가 왜 대통령 선언을 빨리 했을까? 지금 대통령이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맞아, 왜 네. 벌써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의 그냥 근거 없습니다. 뇌피셜 조금 뇌피셜로 얘기 됩니까? 좋습니다.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명태균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은 자신이 한 사람한테 붙어서 본인이 나올 수 없으니 세상으로 나올 수 없으니 본인이 뒤에서 킹메이커를 하고 싶어 하는 자였잖아요. 그 김영선 하나 했고 뽑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딜 가볼까? 이준석 내가 부르면은 똥개처럼 달려온다고 표현한 이준석을 대통령을 만드는 것에 그 다음 딜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명태균 행님 나 여기 있고 내가 살아야 당신도 사는 겁니다. 당신 빵에서 나와서 그냥 쪽쪽 뭐 굶을 거예요? 당신은 네. 식솔도 있는데 나 대통령 나갑니다. 내 얘기 즉당이 하이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 정말 논리적인 해설인 것 같고 예리합니다. 추측이지만 그런 거고 실제로 우리가 대선 후보는 선거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잘 수사기관이 안 건들잖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나 이준석 같은 사람이 네.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러니까, 수사를 네. 활용하여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기자회견할 수 있습니다. 즉 홍준표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잖아. 맞아요. 네. 근데 대선 출마 선언했어. 그러니까 두 용병 얘기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속도를 내면은 본인이 대선 못 나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기 대선 가자. 조기 대선에 가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나오기 전에 승부 보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준석도 똑같은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기초자 선생님 말씀처럼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 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네. 라는 신호를 준다. 이렇게 해석도 아니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권이 뭔가 단결해가지고 꼭꼭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이해관계는 훨씬 더 다층적인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맞습니다. 전혀 딴 생각이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네. 그 명태균 녹취록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국민이란 단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그 자리가 났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꽂히기만 하면 그 꽂히는 힘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명태균이 여론 조작을 했던 데이터든 아니면 그게 쿠션 먹어서 김건희한테 가서 그 꽂히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나는 되는 겁니다. 내 배지는 붙는 거예요. 내 인생은 편안한걸요. 그것만 생각하고 각자를 볼 때 본인들의 욕구를 살피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 보인다. 야,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동훈 한 번 더 끄집어내면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영세가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이 당에서 내가 후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못하죠. 문제는 지금 윤석열과 그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등이 당의 분위기를
굉장히 오른쪽으로 더 밀고 가버려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스팔트의 영향을 받는 15%가 대선 후보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가 탄핵 찬성 대 반대 프레임에 내몰려 버려요. 완전히 가둬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 탄핵 반대파가 선출한 후보는 30%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중앙의 20%는 어떻게 되냐? 비어버립니다. 근데 이 중앙의 20%를 차지하려면은 당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 맞아요. 네. 근데 당 밖으로 나오면은 3자 구도가 되고 군소 후보가 될 거거든. 이게 정말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유승민이 처한 하나의 딜레마적 갈등 상황일 상황이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이 권영세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이 똘똘 뭉쳐 있는 청년들이 네. 탄핵의 찬반과 관련 없는 사람을 후보로 찾으려고 잔머리 굴릴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